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사이자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인데 아직도 이런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쯤 저는 대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죽곡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 부모님의 고향은 대전인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신 건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죠. 차가 많은 도심지보다는 시골이 공기도 좋을 뿐더러 무엇보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귀농을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내려가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내려간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부모님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는데 이게 외적으로 달라진 게 아닌 마치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변하셨습니다. 일단 대전과 거리가 있다 보니 자주 찾아뵙진 못하고 명절 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곤 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아마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죠. 참고로 저는 형제 없이 외동이라 가족이라곤 부모님과 저뿐인데 그날은 어머니 생신을 맞아 외삼촌도 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쯤이었나? 외삼촌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민성아, 너도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희 부모님 싸우셨니? 아까부터 서로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잘 좀 챙겨드려.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어머니가 없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조용히 여쭤봤죠. 저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요? 두 분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넘기시는 겁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도통 말씀을 안 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날은 찜찜한 기분으로 지나갔었죠.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진 한 달 정도 지나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성아, 바쁘니? 이번 주말에 좀 내려와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셨고 저는 주말 아침 급히 집으로 내려갔었죠. 그날 집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는 외출을 하신 건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민성아, 있잖아. 너희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아버지가 꺼낸 말은 요즘 어머니가 외출이 잦아지고 한 번 나가면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라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 거기다 부모님 댁 주변은 온통 논밭으로 이루어져 딱히 갈 곳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기다렸고 아버지 말대로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어머니와 어떤 아주머니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일부러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었죠. 엄마, 저 왔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대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 아들이야? 처음 보네. 반갑다. 너도 알다시피 너네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잖아.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했지. 그러다 보니 조금 늦었네.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저희 어머니와 무슨 관계인지 물었는데
그냥 잘 아는 사이라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정말 섬뜩한 사건은 다음날 대전으로 올라가던 일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대략 밤 9시 정도였고 운전을 하던 중 외삼촌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민성아, 너 어디야? 지금 큰일 났다. 저는 삼촌의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 설명은 만나서 듣기로 했고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들었었죠. 저는 차를 돌려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는 삼촌 혼자 계셨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 삼촌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흉기를 가져와 누워있는 아버지의 복부를 찔렀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삼촌,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엄마가 왜? 근데 삼촌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 말을 해주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아버지가 삼촌을 불러 부탁 한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며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사람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황당한 말을 계속 하더랍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저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삼촌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혼자 거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마치 계획된 범죄처럼 제가 집으로 올라가던 그날 밤만 기다렸다는 듯이 기막힌 타이밍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통화가 되진 않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중요 장기가 다치지 않아서 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들었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을 하는 동안 경찰들이 병원에 찾아오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과 다르게 흉기에 어머니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에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뭐 그런 상태였고 이 사건은 별다른 진전 없이 흐지부지 흘러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 있기가 두렵다며 제가 살던 자취방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수도 없이 캐물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말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긴 조사 끝에 사건의 내막은 밝혀지게 되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은 물론이고 사건의 충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본인이었는데 그 시발점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죽곡면에 있는 작은 기도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분과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했죠. 참고로 아버지는 무교라 종교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기도원에 다닌다고 말하면 그걸로 인해 괜한 싸움이 날까 싶어 비밀로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종교 활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은 소홀해졌고 아버지 모르게 비밀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삼촌과 저에게 어머니를 의심하게끔 말을 했던 거고, 그날 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을 하셨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셨고, 두 분은 늦은 나이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제가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와 삼촌이 나누던 대화를 몰래 듣고 나서부터였죠. 삼촌이 어머니에게 너무 빨리 병원을 데려간 것 같다며 죽었으면 좋았는데 정말 아쉽게 되었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냐는 그런 섬뜩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삼촌과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삼촌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저희 집에는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이 기도원을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면회를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캐내지 말고 묻고 지내자는 말을 하시더군요.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사건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삼촌만 진실을 알고 있고, 모두 다 그 사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해당 기도원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한데 다들 입을 열지 않으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일이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결혼도 망설여질 정도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란 게 없어졌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부모님마저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 아직도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